자, 오늘의 후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로만 레인즈 프로모가 나옵니다. 로만 레인즈는 CM펑크가 거짓말을 했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팬들도 다 봤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CM펑크를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팬 메가피 얘기를 하는데 팬 메가피가 본인에게 입을 놀린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도 CM펑크의 말을 믿지 않고 있고 지금은 2012년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만약 펑크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밝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로만 레인즈의 프로모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오프닝이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트리플 H와 애덤 피어스가 지난주에 사인받지 못한 브록 레스너와 오바페미의 레슬매니아 계약서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애덤 피어스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오늘 두 선수의 계약은 따로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인을 따로 받겠다는 얘기죠. 해서 먼저 폴 헤이먼 소개로 브록 레스너가 등장합니다. 브록 레스너는 등장하자마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죠. 이후 폴 헤이먼은 이 계약서는 나이지리아인 사형 집행장이나 다름없다 라고 독서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브록 레스너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네 이름조차 모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 헤이먼이 브록 레스너의 승리는 경기 예측이 아니라 스포일러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약시 장면이 끝이 나요. 이렇게 사인을 따로따로 받는 거는 역사상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만큼 WWE가 이 둘의 대립에 진심이라는 얘기죠. 분량을 이렇게 늘려준 걸로 봐서는. 그리고 트리플 H가 계속 따라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 커트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근데 그게 아니면은 솔직히 왜 같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건 폴, 시어리, 스피드의 훈련 프로모. 이 세 명이 훈련장에 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피드가 본인은 레슬러도 아닌데 왜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로건 폴이 너는 천재야 하면서 치켜 세워주고 시어리는 우소즈가 챔피언 아닌 건 모두 스피드 덕분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렇게 훈련에 들어갔고 로건 폴과 시어리가 스피드의 훈련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WWE가 팬층이 보장되어 있는 인물을 선수로 키워서 계속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있는 유명인으로. 왜냐면 그런 인물들을 선수로 키웠을 때 인지도나 인기를 WWE가 너무 힘줘서 안 올려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경기까지 잘해버리면은 쟤는 레슬러도 아닌데 경기 잘하네 라고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못하면은 레슬러가 아니니까 못하지 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WWE 입장에서는 모든 게 딱 들어맞는 거죠. 거기다가 팬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매될 티켓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래서 유명인들을 계속 선수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싱글 매치 샬럿 플레어 대 라이라 발키리아의 경기가 있었고, 경기는 샬럿 플레어가 롤업을 했는데 링사이드에 있던 베일리가 그걸 돌려버려서 라이라 발키리아가 롤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까지 챙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샬럿이 베일리한테 분노했고 양팀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경기 자체는 둘이 합이 잘 맞더라고요. 꽤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스테파니 바케레 대 리브 모건의 세그먼트. 스테파니 바케레가 먼저 등장했고 캐시 켈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리브 모건이 뒤에서 나타나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심판과 스탭들이 그들을 말리러 나왔고, 리브 모건은 바케르에게 네 엄마가 쓰레기인 건 알았지만 이 땅 계집애로 키운 줄은 몰랐다 라고 패드립을 날려요. 그러면서 계속 당장 싸우자고 추가 도발합니다. 그렇게 결국 바케르는 폭발을 했고 리브 모건과 난투극을 벌이는데 심판과 스탭들이 격렬히 막으면서 결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캐시 켈리가 스테파니와 부딪혀서 부축을 받고 퇴장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 지난 로에서 록센 페레즈가 부딪힌 것처럼 오늘은 캐시 켈리가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작정 패드립을 날리는 거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팩트 기반으로 서로 공격했으면 더 몰입이 잘 되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우소즈 LA 나이트 대 MFT의 경기가 치러졌고, 이들이 경기하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신경전이 있었는데 솔로는 지금 여기에 타마통과가 없다고 얘기하고 최근 우소즈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진행됐는데 우소즈가 등장할 때 테마가 기존 제이우스 음악에서 개사를 해가지고 다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의 반응이 다시 좋아졌고, 다시 말해 지난번 테마가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급하게 바꿨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번에 바꿨을 때 우소즈를 이제 악역으로 돌리려고 바꿨구나, 이 환호성을 줄이려고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선곡 실수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고 경기 결과는 경기 중
최종 타마 통과가 나와서 솔로시코아의 시선을 끌었고 LA 나이트가 이 틈을 타서 통가로아에게 BFT 피니쉬를 날리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MFT는 스맥다운에서 와이어트 6랑 또 단체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이 우소가 점점 흑화해서 레슬매니아에서 악역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이번 롤을 보니까 우소주 테마도 돌아왔고 제이 우소도 분조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해서 제이 우소 턴일은 그냥 무산된 게 아닐까. 다음으로 군터와 세슬로니스의 세그먼트. 군터가 먼저 등장하는데 야유가 심하긴 했는데 이 테마를 따라 부르는 관중들이 다시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군터가 먼저 등장을 했고 등장하자마자 세슬로니스의 기습 공격을 당했고요. 세슬로니스는 2주 연속 당한 거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면서 레슬매니아에서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터가 포레이먼의 엉덩이에 키스한 게 아니라면은 개인적인 일로 시비를 건 거라면은 지금 당장 링으로 다시 들어와서 왜 본인과 레슬매니아에서 싸우고 싶은지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군터가 다시 들어갔어요, 링으로. 군터는 단지 포레이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년 동안 세솔로니스가 최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사실 세스가 아니라 본인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솔로니스는 탑 레벨 경쟁이 아닌 포레이먼의 유용한 바보 광대가 되었다고 조롱하죠. 이후 둘은 난투극을 벌이고 세솔로니스가 빅풋과 철제계단 스톰프까지 시도했지만 군터가 잽싸게 관중석으로 도망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둘의 세그먼트가 끝이 났고 결국 보니까 군터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포레이먼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최고인 척하는 세솔로니스가 꼴보기 싫어서 공격했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포레이먼이 브록 레스너, 군터, 브론 브레이커를 모두 데리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쓰리잡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다음으로 단장 애덤 피어스 사무실로 도미닉이 찾아옵니다. 도미닉은 아버지 레이 미스테리오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에 들어간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본인은 원래 싸우기로 한 핀벨러가 아니라 왜 데몬벨러랑 싸우냐, 이 경기 취소해달라 라고 찡찡거립니다. 근데 애덤 피어스는 아버지 레이 미스테리오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를 얻은 것 뿐이고 도미닉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도미닉이 찡찡거리는 모습으로 이 둘의 대립 빌드업이 끝이 났는데 제가 예상해봤을 때 만약 빈스 백맨이었으면 여기서 사무실 불이 지지직거리면서 뒤에서 데몬벨러가 나오는, 도미닉이 겁먹어서 도망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대립 빌드업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 8번째 이오 스카이 카이리 세인의 싱글 매치. 경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아스카가 이오를 리아의 조연이라고 조롱하고 카이리 세인을 반려동물 취급하면서 이오 스카이랑 붙으라고 강제로 경기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치르게 된 경기인데 경기는 아스카가 이오 스카이를 계속 방해하는데 여기서 리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리아를 카길이 공격했고 여기서 이오 스카이가 카길을 쓰러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링으로 들어가서 카이리 세인을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설트를 아스카가 방해하면서 카이리 세인이 승리를 가져가죠. 요즘 이오 스카이가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정작 리아 리플리는 1대1을 못 이겨왔는데 지금 이오 스카이가 이렇게 싱글 매치에서 연패하는 게 맞나. 다음 9번째 브록 레스너 오바페미 계약식 2. 아까는 브록 레스너가 계약했고 이제 오바페미가 할 차례죠. 해서 오바페미가 등장해서 들어오자마자 사인을 합니다. 근데 트리플 H가 오바페미를 툭툭 건들더니 엔트런스에 있는 포레이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걸 트리플 H가 왜 알려주지? 그냥 오바페미가 자연스럽게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포레이먼이 나왔고 포레이먼은 의외로 오바페미를 높이 평가합니다. 포레이먼은 오바페미만큼 빠르게 관중들에게 다가간 거물급 스타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아닌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바페미를 브록 레스너 이후로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칭하고 브록 레스너 이후 정상으로 가장 빠르게 떠오른 스타라고 칭찬을 해줘요. 하지만 레슬매니아에서 슈플렉스 시티로 인해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F5로 결국 정복당할 거라고 얘기하죠. 이후에 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바페미가 레슬매니아에서 지고 나서 커리어 재건을 하고 싶다면 본인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오바페미는 지금 당장 포레이먼을 기둥에서 기둥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흉터는 결국 치유가 되지만 본인이 브록을 이겨서 포레이먼에게 생길 정신적 흉터는 영원히 남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야수를 끝낼 시간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포레이먼은 좋은 대변인은 맞지만 정직한 대변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정직했다면 지금 브록 레스너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레슬매니아에서 야수를 도살해버리겠다고 선포를
스크롤이라고 본인이 더 원 유일한 최강자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레슬매니아에서 너네도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바페미의 마이크 웍이 끝이 났고 이 대사를 누가 짜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바페미가 너무 말을 잘했어요.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NXT 때부터 믿었던 선수가 메인에서도 이렇게까지 잘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최근 WWE에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오바페미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트리플 H가 악수까지 해주는 걸로 봐서는 오바페미가 그만큼 잘했다는 거를 칭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제보네마스 드래곤리 대 루세프 JD 맥도나의 경기가 있었고 경기 결과는 제보네마스 드래곤리가 승리했고요. 경기 후 루세프가 레더매치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을 모두 쓰러뜨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최강자라는 걸 딱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래곤리한테 피니시까지 날리면서 링을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다음으로 에던 피어스를 찾아간 데나우젠이 단장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때 에던 피어스가 존 시나와 통화 중이었고 데나우젠은 본인도 존 시나와 대화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You can't see me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에던 피어스는 어리둥절하면서 다시 전화해볼게 해서 전화를 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데나우젠이 사라졌죠. 진짜 You can't see me 딱 맞게 해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마 레슬매니아에서 존 시나와 데나우젠이 마주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로만 레인즈와 CM펑크의 세그먼트. 오늘도 로만 레인즈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CM펑크가 나옵니다. 관중석으로. 이때 관중들의 챈트는 OTC CM펑크 챈트가 팽팽했어요. 이들의 내용 정리를 하면은 CM펑크는 본인의 진실을 얘기하자면 본인도 로만 레인즈를 증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를 시기했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어렸을 때 얻고 싶었던 걸 로만은 거저 주어지는 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만 레인즈가 1316일 동안 챔피언이었다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 먼 미래에는 각 챔피언이 어떻게 해왔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했냐 이걸 따질 거기 때문에 이걸 펑크도 알고 있기에 로만을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만 레인즈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기록 역시 증오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냐고 묻기도 해요. 이후에 본인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싫다고 얘기하고 몇 주 전에 로만 레인즈 아버지 시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거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후 로만에게 다가가 본인은 레슬링 혈통 집안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시카고 뒷마당 골목길에서 태어나 일생을 가족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뼈 빠지게 일해서 프로레슬링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때 CM펑크가 살짝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싫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진정한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로만 레인즈와 해야 된다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레슬매니아에서 본인이 금을 두르고 챔피언으로서 선포될 거라고 얘기하죠. 이에 로만 레인즈는 그게 펑크의 가장 진심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 빼고. 그러니까 레슬매니아에서 금 두른다는 말 빼고는 CM펑크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거 인정한다 이거죠. 이후에 본인이 왜 오랫동안 펑크를 증오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CM펑크와 팬들의 관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더 얘기하면 본인도 자기가 떠났을 때 팬들이 10년 동안 본인을 연호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펑크는 그런 팬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로만 레인즈가 부러움을 표한 거죠. 하지만 이제 현실은 그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 레슬매니아에서 스틸 챔피언이 아니라 뉴 챔피언이 외쳐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레슬매니아에서 CM펑크가 엉망으로 만든 이 상황을 바로잡고 이곳을 최고의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본인도 다시 정점으로 올라가 세상이 인정하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둘의 세그먼트가 끝이 났고 레슬매니아전 마지막 로가 끝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CM펑크의 오늘의 말은 CM펑크 데뷔 이후에 가장 진정성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것도 했고 본인이 부러워하는 것도 인정했고 거의 다 얘기했죠. 그리고 로만도 펑크와 팬들 사이가 10년 동안 유지된 거 그게 부러웠다고 인정을 했죠. 근데 시간만 더 있었으면 로만이 좀 더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로만 레인즈한테 더 듣고 싶었던 거는 본인도 그동안 좋은 집안 덕분에 회사가 픽해준 덕분에 본인의 퍼포먼스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만 그 당시 본인도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얘기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내용만으로도 좋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맥다운이 지나면 레슬매니아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트리플 H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고 보기엔 빌드업이 잘 된 게 너무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로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선수들이 빌드업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 레슬매니아 재미있든 없든 저는 실시간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스케줄은 제 커뮤니티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후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